2024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열흘밤이 지났네요.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건네는 게 맞겠죠. 2024년은 단원 FM과 함께 평등하고 안전한 그리고 건강한 안산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한 해가 되시길 월담의 노동이 수다가 온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또 저희 역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새해인 만큼 제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도 이런저런 계획이라든지 다짐들을 야심차게 내놓는 걸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올해 어떤 계획들을 새롭게 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보면 12월에서 1월로 달력 한 장 넘어갔을 뿐인데도 참 많은 것들이 새롭게 달라진 기분이 듭니다. 그건 단순히 기분 탓만은 아닐 겁니다. 새해가 시작된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이유는 실제로도 매년 이맘때쯤 나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하죠. 특히 우리 삶에 밀접한 제도와 정책의 변화 시점도 보통은 새해를 기점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달라진 환경에 발맞춰 그동안 익숙했던 내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올 들어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까닭도 아마 마찬가지 이유일 겁니다. 오늘은 이 정부가 가리키는 정책 방향이 2024년 내 삶의 변화와 어떻게 만나게 될지, 특히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새해 첫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반짝 눈부신 날 짠하고 나타날 것 같아. 방금 짓궂은 그 표정 문득 머리 위로 차가운 공기가 흐른다. 이젠 인사를 할 시간. 시작하는 여행자여 안녕.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대로 내가 사랑한 너의 말투 너의 웃음 그대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풍경 이 하늘과 바람 복잡한 도시 그대여 눈을 감으면 나는 늘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행운을 빌어줘요. 웃음을 보여줘요.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Goodbye. 뒤돌아서지 마요. 쉼없이 달려가요. 노래가 멈추지 않도록. 수많은 이야기 끝없는 모험만이 그대와 함께 이 길. 안녕 고마웠어. 짧았던 너와 나의 계절 끝은 또 하나의 시작. 잔뜩 배낭을 맨 작은 어깨를 두드린다. 이젠 떠나야 할 시간. 수갑은 시간의 강을 건너 엇갈린 축에 바람이 분다. 그대 작은 별이 되기를 망설였던 나의 서툰 노래 이젠 할 수 있어. 행운을 빌어줘요. 웃음을 보여줘요.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Goodbye. 뒤돌아서지 마요. 쉼없이 달려가요. 노래가 멈추지 않도록.
힘차게 부는 바람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Goodbye 오랜 시간이 흘러 쓰러질 듯 벅찬 날 이 서툰 노래가 닿기를 긴 여행의 날들 끝없는 행운만이 그대와 함께이길. 오늘 함께 들으신 첫 곡은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였습니다.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는 새해 계획을 화두로 꺼내보았는데요. 저마다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그걸 주변 사람들이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자기 계획을 남에게 알리는 이유는 아마도 스스로 실천 의지를 북돋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함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개개인이 새해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천명하는 모습은 정부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2024년 국정운영 기조를 발표하는 자리를 통해서 국민에게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강력한 실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국민과 민생을 국정 중심에 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한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날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이른바 3대 구조개혁을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면서 노사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노동정책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죠. 특히 근로시간은 올해도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특정 업종, 직종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한국노총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이 주 69시간제 불씨를 살려뒀다고 보고 있어서 이를 대화 의제로 삼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대법원이 지난달 하루 최장 21.5시간 노동이 가능한 판례를 내놓자 하루 연장근로 상한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안을 내놓았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하루 연장근로 상한 설정 등 근로시간 개편 관련 의제가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오를지 아니면 장외에서 논의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4월에 있을 총선 전에 노사정 합의라는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정부 뜻대로 사회적 대화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끝에 부결된 노란봉투법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노란봉투법 입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달 24일 CJ 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CJ 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었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할 경우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 논의에 힘이 실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사내하청지회가 원청인 HD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1심, 2심과 달리 노조선을 들어주게 될 경우 노란봉투법 입법 재시도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노동시장 선진화를 고용노동 분야 정책 방향에서 중점 과제로 꼽았는데요. 정부는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상반기에 마련하겠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는 조만간 내놓을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에 붙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하청에 대한 원청 지원 시 정부가 원청에 도움을 주는 형태가 지금으로선 유력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기업 임금 체계 개편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셈인데요. 이렇게 해서 공공부문 임금 체계 개편을 민간 부문까지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임금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 대책 마련 관련해서는 조선업 상생 협약을 참고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화청 상생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는 정부가 강제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하죠. 자율 확산을 기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업 상생 협약 이후에도 하청 노동자 임금 지급이 밀리고 하청사 기성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는 등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죠. 원청의 선의에 기대는 정부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원하청 상생은 그저 말장난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근로의욕 제고를 목적으로 실업급여 제도 변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작년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노동자 월급보다 많다면서 하한의 폐지를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난달 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먼저 시행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세우는 근로의욕 제고라는 말뜻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실직자를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올해도 노동개혁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데요. 겉만 번지르한 개혁이라는 말 뒤에는 그동안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현안들에 대해 정부가 경영계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친기업, 반노동 행보를 착실히 밟아 나가겠다는 정부의 다짐을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grano,
agresando, tu a grano, ni tu agresando, tu a grano, ni tu agresando, tu a grano, ni tu agresando. Tu a grano, ni tu a grano, tu a grano, ni tu a grano. Guagrano netto a grano, guagrano netto a grano, guagrano,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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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sano, mora che sanno ni, mora che sanno ni, uciara coglione, uciara conne, uciara coglione, uciara conne, uciala conni, uciala cocurano, uciala conni, uciala cocurano, ma gomma herani, gomma herani, ma gomma herani, gomma herani, guagrano netto a grano, guagrano netto a grano, guagrano netto a grano, guagrano netto a grano, guagrano,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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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sano. Tu a grano netto aggress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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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gressando. 월담의 노동의 수다 새해 첫 방송은 2024년 노동정책 이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도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정부가 신년사에서 밝힌 노동정책 기조에 따라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의 방향이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큰 걱정입니다. 그래도 근심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저와 함께 새해부터 한가득인 근심 걱정을 나눠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코너, 오늘도 월담노조 이미숙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과도 새해 인사 나눠주시죠. 네, 나눔 FM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가 되게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굉장히 웃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지금. 여기 방송 사정이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이크 하나 놓고 지금 얼굴을 서로 번갈아 들이밀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뭐 청취자 여러분 눈엔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끼리만 재밌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공단 뉴스도 한가득 준비해 오셨죠? 그럼요. 영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투성인 소식들이라서 새해 첫 방송부터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뭐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일단 알 건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공단 뉴스 코너도 사실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그래서 많고 많은 소식들 중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로만 엄선해 봤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노동 시간에 관한 소식인데요. 우선 영현님, 혹시 지난 2021년 7월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120시간 발언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요. 그 필요한 경우엔 뭐 주 120시간까지도 바짝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때 이야기하셔서 진짜 놀랐던지. 네, 많이 놀라셨어요? 네,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뭐 주 120시간을 일하려면 5일제의 경우는 하루에 24시간을 풀 노동해야 되고
7일을 일한다고 치더라도 하루 17시간을 일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정부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노동시간에 대한 부분을 건드려 왔는데요. 지난해 3월에는 일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됐을 경우에는 최대 주 69시간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당시에 여론의 거센 비판이 있었지요. 결국 노동부는 업종, 직종에 한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네. 일부 업종, 일부 업종 직종에 관해서. 그렇죠. 정부 입장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대로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도 정부의 대표적 노동정책 중 하나인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와 유사한 내용으로 장시간 집중노동이 가능하게끔 길을 열어놔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네네. 알고 계셨군요. 네네. 아유, 네. 근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의 핵심은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 일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일주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 이것을 빼는 방식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당 사건의 노동자는 사실 3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기본으로 했고 주 5일 근무를 했지만 뭐 일부 주는 3일 4일 혹은 뭐 6일도 근무했고 근무가 있었던 날에는 전부 8시간 이상을 근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에 앞서서 이제 원심에서는 일을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 시간의 합계가 12시간을 넘는 횟수를 모두 더해서 유죄로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는 12시간, 수요일에는 11시간 30분, 목요일에는 14시간 30분, 일요일에는 11시간 30분을 일한 경우라고 해봅시다. 하루 노동시간인 8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 4시간, 3시간 30분, 6시간 30분, 3시간 30분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12시간을 넘는지 확인했던 건데요. 이렇게 계산할 경우 해당 노동자의 하루 연장 근로시간 합산은 17시간 30분이 나와요. 그래서 주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다고 본 것이죠. 결국 원심은 연장 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회사가 위반했다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대법원은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아까 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 40시간을 뺐을 때 연장 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즉 일주간 12시간의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는 뭐 일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일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시간에 합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게 많이 배우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해서 참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선 예시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자면 총 근로시간이 이분 같은 경우는 49시간 30분인데 여기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빼면 9시간 30분으로 12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연장 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런 결론입니다. 너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이상해요. 연장 근로 시간을 계산하는데 연장 근로 시간만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총 근로 시간에서 법정 근로 시간을 뺀다.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번 판결을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다라고 하면서 환영의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통해서 탄력근무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하고 또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예, 그 주기적으로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증가할 때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연장 근로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제어 장치였죠. 그런데 이번 대법 판결은 이런 제어 장치를 우회해서 집중 근로를 할 수 있게 길을 뚫어준 셈입니다. 예,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하루 8시간 근로라는 근로기준법의 그 기본 규정이 무색해진 셈인데 참 걱정이네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앞서 소개시켜드린 노동시간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소식인데요. 정부가 지난 12월 29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최대 60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이른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에 대해서 계도 기간을 2024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그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뭐냐 하면요. 원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르면 주 40시간을 근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일주 최대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주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다면 52시간 외에 최대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더해서 주 최대 60시간까지 노동을 허용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규정은 지난 2022년 12월 31일 폐지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법 규정 폐지로 인해서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도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계도 기간이라고 하면서 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그 계도 기간을 연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이 폐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남들보다 더 일해라 이렇게 부추기는 꼴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미 국회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법을 정부가 나서서 계도 기간이라는 부적절한 꼼수를 사용해가며 2년이나 유지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계도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벌써부터 공단에서 일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럴 땐 노래라도 한 곡 들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혀야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마이크가 가라앉았습니다. 샘 스미스가 부릅니다. Stay with me. Guess it's true, I'm not good at a one-night stand. But I still need love, cause I'm just a man. These nights never seem to go to plan. I don't want you to leave, will you hold my hand? Oh, won't you stay with me? Cause you're all I need. This ain't love, it's clear to see. But darling, stay with me. Why am I so emotional? No, it's not a good look and some self-control.
And deep down I know this never works, but you can lay with me so it doesn't hurt. Oh, won't you stay with me? 'Cause you're all I need. This ain't love, it's clear to see, but darling, stay with me. Oh, won't you stay with me? 'Cause you're all I need. This ain't love, it's clear to see, but darling, stay with me. Oh, won't you stay with me? 'Cause you're all I need. This ain't love, it's clear to see, but darling, stay with me.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소식 알려주시죠. 네, 세 번째 소식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 2021년 1월 27일 시행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도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기간 등을 이유로 해서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정치권과 경영계에서 반대의 말들이 많습니다. 아니 왜죠? 또 유예하자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경영계는 지난 2년간 법 자체에 대해서 무수하게 비판만 제기를 해왔습니다. 뭐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된다, 실효성이 없다,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만 위한 법이다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전면 적용 시점이 다가오자 유예기간 재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정부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아요. 출범 초기부터 내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더니 급기야는 지난 12월 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산업단지를 찾아와서 안전보건 체계 뭐 지원을 약속하겠다 막 이러면서 법 적용 유예를 위한 행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당초에 반대 입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조건부 찬성을 들고 나오면서 또다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그 정치권이 보이는 유예 연장을 위한 움직임 속에서도 국민 여론 대다수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민주노총과 그리고 정의당 이윤주 의원실 그리고 시민단체 생명안전행동 등이 지난 12월 15일 하루 동안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예,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71.3%가 50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답변도 79.4%에 달하면서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해왔던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 일반 국민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론을 정부가 제발 무시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월담이 이 방송을 통해서도 두 차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전체 중대재해 80% 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네. 지난 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 노동자는 12,045명이고 이 중에 사고 사망은 7,13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700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 기간 연장은 사실상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일터의 위기 속에서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시간과 날짜를 미루는 유예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모두 기억하시죠? 지난 여름에 2024년 올해 최저임금 결정이 됐었습니다. 얼마였죠? 9,860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9,860원입니다. 예, 그래요. 작년보다 2.5%가 인상되었다고 해요. 예,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06만 740원입니다. 206만 740원. 물론 이렇게 세전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도 확대되었어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과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은 잠깐만요. 네,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죠, 노동자들은. 그리고 회사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이 확정되는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월 급여가 잘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다 아시죠? 노동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외국인이든 불문하고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됩니다. 네, 뭘 가르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내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한번 같이 계산을 해봅시다. 네. 만일 일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의 2024년 1월 급여가 기본급 185만 원인데 식대는 20만 원, 시간의 수당은 30만 원 항목으로 총 235만 원을 받았다면 이건 최저임금 미달일까요? 아닐까요? 어렵네요. 용현 씨가 계산해 보십시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시간의 수당 아까 30만 원이라고 하셨죠? 그 시간의 수당을 제외하고 식대와 기본급은 모두 이제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본급 185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205만 원이네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최저임금 적용 시간이 209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계산기 어디 있어? 계산기. 예. 예. 약 네. 맞습니다. 9,809원입니다. 네. 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이니까 요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죠. 네. 와우, 이영현님 정말 천재시네요. 그렇게 계산기로 착착착 계산을 해내다니. 아무튼 이렇게 산입되는 범위들이 있는 금액들 잘 확인하고 하시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사실 올해 최저임금은 결정 당시 물가 상승률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물가 상승률이 3%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은 2%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올해 2025년 최저임금은 제발 노동자의 생계비 관점에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네, 오늘 공단 뉴스 이미숙님과 함께 오늘 되게 재미있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이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새롭네요. 뭐 새해 계속 이렇게 갈까요? 괜찮습니다. 전 되게 불편한데요. 자, 아무튼 예, 오늘 수고해주신 이미숙님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에 봬요. 제발. Revolution is here. Revolution is here. 민주자본주의 파탄의 숲에 뿌리 갈래진 혀끝이 우리 법을 내뱉으니 애국심이란 수면제가 책임감을 재우니 마력심의 긴 수면이 독재를 깨우니 배불리 처먹는 자들이 자유경제 삼켜 불경기라는 극구며 경쟁심을 깎고 내가 왜 내 땀의 열매 타인에게 바쳐 내 꿈을 조립 블라인에게 맡겨 블라인 교과서 사상의 학대 보수주의가 강요하는 상상의 낙태 허탈한 사회 먹이 연쇄 때문에 학교는 다니면서 인생은 자퇴는 떠 인간의 법에 무슨 속에 호흡은 없어 투표권의 노예선의 높은 어서 벗어나고픈 그 어떤 권세보다 높은 신수왕권의 금빛 날개를 펴 It's a lie 전쟁과 평화 모두 다 선생 정치가 Open up your eyes 주변을 지켜봐. 기어다니는 자이라고 봐서는 믿지마 It's a lie 제 미디어 모두 다 경찰 성직자 Open up your eyes 다 같이 외쳐봐. Viva la 빛은 항상 더 밝은 꿈만을 비춰 이뤄질 수 없는 퓨처 끊임없는 war 레일 같은 평행선 인생에 함께 뛰어 가는 동반자 내가 결코 널 밀어내지 Take over Claymore 우선 그들의 명예를 연어두어 양의 탈을 쓰고 본 적 없는 미소로서 당의 목을 매는 명예 쫓는 의원 스토커 뜯어 고쳐 교육제도 맞춰 뒤틀려 젊은 싹의 꿈의 줄기를 비틀어 하나부터 열까지 기억하게 길들여 넥타이에 묶여 살아가게 이끌어 그 어떤 이끌림보다 강한 feeling MP3 헛바람 새는 필이나 길이 막힌 이 길 걸어 바짝거린 히피 꼬마들에게 실필운명 되려 내가 쉽지 It's a lie 전쟁과 평화 모두 다 선생 정치가 Open up your eyes 주변을 지켜봐. 기어다니는 자이라고 봐서는 믿지마 It's a lie 제 미디어 모두 다 경찰 성직자 Open up your eyes 다 같이 외쳐봐. Viva la Oh, oh, whoa. Oh, oh, whoa. Oh, oh, whoa. Revolution is here. Oh, oh, whoa. Oh, oh, whoa. Oh, oh, Revolution is here. 가식으로 사는 널 향한 증오 단식으로 타는 널 향한 분노 짓거릴 수 없게 깊게 널 묶고 my flow 깊은 내면의 고통에서 널 죽고 외로워 우려도 빛을 지워 악몽과 절규 비운 술잔에 비춰 그려내는 너란 놈의 시를 씹어 난 복수로 가려가는 감정 없는 킬러 I kill ya 안도감에 마치된 가요 내 가요 만족함을 쌓아 knowledge is power 너도 final hour savage appear 태극기 너와 내겐 아직 해방이 남을 없으니 여전히 이 젊은이 위험한 꿈을 꿔 무법자 눈을 떠 화염병이 불붙어 저 하늘에게 충성 심판의 칼을 차리 이 땅의 법이 출석부라면 나 결속하리 It's a lie 전쟁과 평화 모두 다 선생 정치가 Open up your eyes 주변을 지켜봐. 기어다니는 자이라고 봐서는 믿지마 It's a lie 제 미디어 모두 다 경찰 성직자 Open up your eyes 다 같이 외쳐봐. Viva la It's a lie 전쟁과 평화 모두 다 선생 정치가 Open up your eyes 주변을 지켜봐. 기어다니는 자이라고 봐서는 믿지마 It's a lie 제 미디어 모두 다 경찰 성직자 Open up your eyes 다 같이 외쳐봐. Viva la 새해를 맞아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덕담을 나누곤 합니다. 옛부터 새해 풍습으로 이렇게 덕담을 나누면서 서로의 행운을 빌며 응원하는 그런 좋은 전통을 우리는 이어왔죠.
덕담은 상대방에게 희망과 힘, 격려와 기대감을 안겨줍니다. 오가는 덕담 속에 만면의 화색이 도는 그런 모습은 지난 5일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노사정 대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굵직한 현안마다 날을 세웠던 노사정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 서로 덕담을 나누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저출생,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위기 극복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해묵은 구조적 문제와 초유의 저출산 고령사회 도래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가 국민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올해는 거센 변화와 도전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기회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절실하다는 그런 의지를 정부를 대표해서 내비친 것입니다. 한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틀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논의와 협의를 위한 기구에서 법치를 뛰어넘는 협치에 기반한 공동의 기구로 만들어가자는 말로 화답했다고 하죠.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사관계를 강조하면서 노조에 대한 강경 정책을 펼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서 한국노총의 위상과 대표성을 정부가 인정해달라는 속내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 자리에서 경영계는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사정이 대화하고 협력해 여러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은 산업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서 임금체계는 직무 가치와 성과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겉으로는 덕담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노사 법치주의나 임금체계, 근로시간 등 현안과 관련해서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인 것이죠. 지난해는 그 어느 때보다 노동 3권, 즉 노조할 권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억압과 혐오 공세가 극심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적폐몰이로 대대적인 탄압에 직면했던 건설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 들어 조직률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는 통계조사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노동조합의 힘이 쇠락할수록, 즉 노조의 교섭력이 약해지면 그 반대편에 자리한 기업의 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업주와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죠. 정부가 올 들어서도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할 권리, 기업주를 상대로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확대될 게 뻔합니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서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으로 1위는 임금 인상이었고 2위는 노동 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이 꼽혔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처럼 소박한 바람조차 기업주의 선의에 기대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겠죠. 내가 일하는 작업장의 노동 기준을 상향하고 나아가 공정한 이익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해 요구를 관철시킬 힘과 자신감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덕담을 전하는 것으로 33회 월담의 노동이 수다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 새해엔 모두 노조하십시오.